그러면 사실 이것도 범죄야? 싸우고 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녀의 집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꽃다발 들고 가로등 밑에 길 이어서 기다리기. 지켜보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잡혀간다. 안녕하세요. 재판일기의 김재원 변호사. 이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전청조 씨가 뭘로 체포됐는지 아세요? 스토킹으로 아마. 그쵸. 스토킹으로 체포가 됐어요. 사기로 체포된 게 아니고 남현희 씨 집을 찾아가서 막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스토킹으로 체포가 된 거지. 8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대학 와서 응답하라 2002 찍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녀의 집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꽃다발 들고 가로등 밑에 길 이어서 기다리기. 지켜보는 거. 신촌에 있는 이모 여대가 있는데 그 학교 정문 앞에 가시면요, 그 남친존이라고 있어요. 맞죠. 교문 앞에 남친들이 일제히 쫙 서 있어요. 키 순서대로. 네. 왜냐하면 지보다 키 큰 애 옆에는 서기 싫거든.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쫙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정문 앞에도 서 있고요. 어. 그리고 밤에 기숙사 앞에도 서 있어. 그러면 사실 이것도 범죄야? 그건 아니겠죠. 원래는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었고, 옛날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가 쫙 있어요. 뭐 침 뱉는 거, 그런 거. 노상방뇨. 그 중에 그게 있었어. 좀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상대 의사에 반해서 면회, 교제를 강요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찾아가는 행위, 이런 거를 경범죄로 처벌했죠. 가볍게, 과태료로. 과태료 10만 원이었죠. 그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한 거 아니냐. 노상방뇨랑 같냐. 그렇지. 그런 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형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뭔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 연락하거나 접근해서 내가 불안하거나 공포심이 들면은 그게 스토킹 행위예요. 그러면은 불안함이나 공포심 안 들고, 예를 들면은 쟤 또 왔네. 아이, 짱나게 왜 그러지? 약간 이러면은요.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에는 공포심까지 느껴야 된다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외국 스토킹 처벌법들은. 근데 우리나라 처벌법은 불안해도 돼요. 불안감 정도만 느끼게 해도 바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과 불안 사이에서 분명히 경계가 있거든요. 불편한 정도고 좀 꺼림칙한 정도다, 이 정도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신문기사에서 맨날 보잖아요. 내가 따라다니다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뭐뭐 했다, 교제를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그렇게 중대한 범죄로 이게 진화를 하니까 싹을 자르자,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불안감, 공포심 정도는 느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스토킹 처벌법 보면은 이제 스토킹에 해당하는 유형, 행위 유형 정도를 한 5개 정도로 나눠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찾아가서 막 길을 막거나 따라다니거나 하는 행위. 이거 대표적인 스토킹이죠. 잠깐만요. 언제 혼자 오셨어요, 이런 거? 그거를 맨날 해. 이게 맨날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걸어가. 그러면 가면서 어떻게 둘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괜찮아. 뭐 괜찮다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법 위법하지 않다는 거지 적절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뭔가 그 사람 주소를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뭐 직장을 알아내서 계속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오늘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금지되는 행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여기도 스토킹이 됩니다. 좀 오싹한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말도 안 걸어. 근데 이제 멀리서 보는 거야. 그윽하게. 집 앞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끗 차이인 것 같긴 해. 약간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주인공이 커튼을 딱 제끼고 이제 골목을 내려다 보면은 그 전봇대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보고 있잖아. 그럼 이게 BGM 차이예요. 거기에서 이제 따라라라 이게 깔리면 이제 그 사람은 짝사랑인 거고, 이게 깔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킹인 거지. 그쵸. 그 남자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또 세 번째로 금지되는 행위가 뭐냐면은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문자, 뭐 목소리 이런 거 계속 남기는 행위. 휴대폰 딱 봤는데 부재중이 100개 찍혀 있어. 그건 무섭지. 그리고 또 네 번째 행위는 뭐냐면은 물건을 계속 전달해. 혹은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 갖다 두기. 예. 이것도 약간 소름 끼치는 행위긴 해요. 누가 갖다 두기.
내 집 앞에 꽃다발을 계속 갖다 놔. 근데 꽃다발이 계속 이런 꽃다발이 계속 오다가 국화가 와. 국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막 쌓여. 그러면 이제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그리고 선물 같은 거를 계속 원하지 않는데 보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5번째 행위 유형으로 맞아 맞아. 이 내 주거지나 이런 데 물건이나 이런 걸 훼손하는, 집 앞에 뭔가 누가 펜으로 발을 정자를 하루에 하나씩 그려. 너무 무섭잖아요. 집 나올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 있어. 이름을 완성하는 행위가 있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김지원 변호사님 집이야. 누가 기억을 그리고 갔어요. 뭐야? 했는데 다음날 이 기까지 됐어. 뭐야? 그 다음날 김이 됐어. 이게 무섭다. 내 이름이 완성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약간 이 공포가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낙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훼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이런 것들, 즉 5가지 유형 정도를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좀 금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오빠 맨날 우리 집에 꽃 하나씩 해줘. 맨날 안 해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불안함,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이게 스토킹 행위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토킹 행위를 해도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걸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법에는 스토킹 행위랑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돼요. 스토킹 범죄. 근데 스토킹 범죄는 뭐냐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집 앞에 그냥 뭐 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으로 그쳐야 돼. 계속하면 스토킹 행위에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면 예전에는 과태료 10만 원 사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형을 받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거를 좀 확장하려는 시도나 실제로 그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층간소음입니다. 주로 이 윗집에서 쿵쿵하면은 아랫집에서 보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보복 수단들이 스토킹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하시는 게 뭐냐면 윗집 천장에다 우퍼 스피커 붙여놓고 거기다 막 엄청 시끄러운 음악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저속한 그런 소리, 듣기 싫은 소음을 내거나, 뭐 심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화장실에 이제 좀 무서운 음악 있잖아요. 공포 음악, 뭐 황병기 선생님의 미군 같은 거, 그런 거 틀어서 올려 보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백한 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이제 스토킹이 아니야라고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아랫집에서 이제 윗집에 계속 쪽지 같은 거를 붙여 놓는다. 그럴 수 있겠다. 자꾸 이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뭐 협박죄도 될 수 있는데 스토킹으로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 인터폰 같은 거를, 그런 것들도 스토킹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고, 이게 정도가 좀 지나치게 막 100번, 200번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해버리면 스토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윗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지금 뭐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한두 번 할 수 있지.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수백 번씩 한다, 뭐 쪽지를 막 수백 개 포스트잇으로 그냥 문을 덮어버린다, 이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가?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권 추심에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라. 채권 추심 업체인데 돈 달라고는 안 해. 어떻게 돈을 받아? 저승사자 옷 있잖아요. 전설의 고에 나오는 거, 시꺼먼 옷. 저승사자 분장을 해. 채권 추심원이 가는 데마다 계속 나타나. 회사 입구에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냥 보지도 않아. 서 있어.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동선을 아니까 미리 가서 서 있는 거야. 동 앞에 이러고 서 있어요. 아까 스토킹 행위 뭐 있었죠? 기다리기, 지켜보기.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 그거야. 그러니까 안 봐도 기다리는 거잖아, 이 사람을. 그렇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조금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접촉해 오지 마, 나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마 라는 어떤 개인의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거 해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떤 사회학적인 영역에서는 되게 진일보한 법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4가지 정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뭔가 지원 방안들. 뭐냐면요, 응급조치라는 거는 일단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로 스토커랑 신고하면은 체포할 거 아니야. 그럼 경찰서에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고 조사도 따로 받고 이런 거를 응급조치라고 하고요.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스토킹이니까 하지 마라고 경찰관 분들이 주의도 줍니다. 서면 경고도 하고 이런 게 응급조치. 근데 좀 뭔가 정도가 심해 보인다고 긴급 응급조치 할 수 있는데요.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랑 전화 통화 뭐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조치를 또 취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또 할 우려가 있다. 그럼 또 추가로 법원에서 하는 잠정 조치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로 구치소에 데려갑니다. 쉽게 말해 잡아가는 거죠. 뭔가 이런 좀 체계적인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거 엄청 큰 신상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제 전산에 등록해서 좀 신고 같은 거 대응이 빠르게 되게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스토킹을 받는 것 같다. 전형적인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너무 좀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뭐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냥 경찰서나 이런 데 수사기관에 좀 신고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